건강과 다이어트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와 더불어 간헐적 채식이 있다고 해요. 간헐적 채식을 실천하고 있는 박은선 씨를 모시고 간헐적 채식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은선 씨. 네, 안녕하세요. 직장인 박은선입니다. 네, 간헐적 채식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간헐적 채식은 주에서 2, 3일 또는 하루에 한 끼만 채식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채식이라고 하면 좀 부담스럽고 엄격하게 느껴졌는데 간헐적 채식은 알고 보면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어떤 방법으로 간헐적 채식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끼 간헐적 채식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족이 모두 동의를 해야 했을 텐데 그런 동의를 얻기까지는 힘들진 않으셨나요? 네, 그게 첫 번째 관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간헐적 채식을 처음 네. 시작할 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주부이다 보니까 저 혼자만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같이 해야 좀 지속 가능하고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가지고 그 이해를 시키는 게 첫 번째 좀 힘들었는데 네. 제가 선택한 건 이제 저희가 평소 먹는 식단에서 고기나 육류 이런 게 아닌 대체 식품을 좀 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유 대신에 오트밀크라든가, 네. 그 다음에 꿀 대신에 뭐 조청이나 네. 뭐 시럽, 그 아가베 시럽이나 이런 음. 식으로 좀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거부감이 적은 걸로 좀 변경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왜 간헐적 채식을 하게 되신 동기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주변에 채식을 했던 분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좀 너무 거부감이 있어서 나는 고기 없이 절대 그거 좀 너무 유난스럽다고 생각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이제 건강도 건강이지만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환경이 뭐 아무리 잘 먹어도 환경이 그러면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환경에 관한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채식이 환경에도 아주 이롭다는 걸 알게 돼서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감동받은 그리고 좀 내가 채식을 선택하게 된 영향력을 주었던 어떤 그런 영화 다큐멘터리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뭐 그 TV 프로그램을 뭐 이름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환경에 관한 네. 그런 기후 위기에 관한 다큐멘터리였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기후 위기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접촉이 돼서 그때 넷플릭스에 뭐 시스피러시나 카우스피러시 이런 걸 보면서 좀 충격적인 거를 많이 막 봤던 것 같아요. 막 감동해서 나도 바꿔야겠다 이런 건 아니고 저게 저렇게 안 좋구나 네. 좀 충격을 받았었고 그리고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은 이제 그 남지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저는 사실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도 아무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우리 아기만 잘 크면 되지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남지 선생님 자녀분이 없으신데 어느 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자기는 환경이 이렇게 망가지는 게 너무 안타깝다 하면서 지나가는 애들이 너무 불쌍하다는데 좀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정작 아기가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아기만 잘 키우면 돼. 좋은 것만 먹이고 새 것만 사주고 있는데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나는 진짜 나도 바뀌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시스포레시하고 카우스포레시를 권하셨는데 아마 네. 많은 청취자분들도 한번 봤으면 저도 두 다큐멘터리 다 봤거든요. 굉장히 우리 자연에 살고 있는 자연의 덕을 보고 있는 우리 인간이라면 꼭 봐야 될 어떤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채식을 하면서 이제 간헐적 채식을 하고 있는데 어떤 변화라든 게 혹시 있을까요? 몸의 변화는 사실 그냥 아침에 너무 무겁지 않게 그렇게 먹으니까 뭐 소화나 이런 건 잘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채식으로 먼저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좀 환경을 위한 생각을 조금씩 더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그래서 것이죠. 네. 뭐 소소하지만 뭐 휴지 같은 거로 살 때도 이제 뭐 나무로 만드는 것보다는 좀 대나무나 이런 거 만드는 거, 칫솔 같은 경우도 매일 쓰지만 저희가 항상 그 플라스틱 많이 버리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대나무로 된 거. 그다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애기들 물건 사실 장난감은 다 플라스틱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애기들은 모르니까 막 사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저희는 항상 애기한테 플라스틱을 많이 쓰면은 우리 애기가 좋아하는 바다 생물들도 아프고 뭐 안 좋다 뭐 그게 뭐 그런 거를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이도 이제 뭐 고를 때 뭐 이렇게 플라스틱보다는 그냥 다른 제품, 나무로 된 제품을 고르거나 아니면 그냥 차라리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많이 차라리 사거나,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좀 힘들었던 거는 이제 아기가 유치원을 가면 칫솔을 보내거든요. 네. 근데 거기 캐릭터로 막 그런 이쁜 막 공주님 그려 있는 거, 로봇 그려 있는 칫솔 다 플라스틱인데 왜 맨날 자기는 대나무로 돼 있는 그것만 보내주냐고. 네. 이제 기분이 안 좋아서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이해는 하는데 이제 그렇게 쉽게 애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그 작년에 그 유치원은 생일 파티를 해요. 네. 생일 파티 할 때 선물을 보내거든요. 조그마한 선물을 친구들이 다 가질 수 있는 네. 선물을 보내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그 대나무 칫솔을 친구들한테 선물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네, 반응이 어땠어요? 근데 이제 저희 딸은 처음에 선물도 다른 친구들 막 포장도 엄청 화려하고 막 하는데 제가 제 딸 생일 때 선물을 받아보니까 네.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보낼 때 2-3천 원짜리 선물 보내라고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 다 정말 한번 가지고 놀고 버리는 그렇죠. 그런 물건밖에 없어서 제가 이거 조금 뭔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래서 그거를 들고 오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유치원에 이제 선물 받은 걸 써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딸이 이제 그 친구가 들고 왔어 하면서 이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참후에 선생님한테 이제 말씀드렸죠. 네. 저희가 이런 활동 중이어서 아기가 대나무 칫솔을 사용하고 친구들도 그래서 선물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유치원에서도 환경에 대한 그런 교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의무 교육으로 이제 들어가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지금은 아기가 그런 거부감 없이 이제 잘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리고 밖에서도 아이가 충분히 환경교육, 자연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아이 입장에서는 훌륭한 부모를 만난 것 같아요. 그러면 남편은 대부분 우리나라 남성들 고기 좋아하는데 네네. 그 새끼 중에 한 끼를 이제 채식으로 했을 때 아마 처음에 어떤 방법으로 설득을 했을까요? 남편이 가장 거부감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애기보다는 네. 애기는 주는 대로 먹는데 네. 남편은 자기는 우유 진짜 좋아하는데 왜 우유 대신에 자기 올트밀크를 먹어야 되냐고 네. 그러길래 조용히 그 우유에 대한 안 좋은 걸 부각시켜준 영상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봤더니 보고 나니까 제가 말 안 해도 약간 거부감이 생긴 거예요. 시스피라시를 같이 보고는 회를 진짜 좋아했는데 회를 안 먹어요. 잘. 그렇죠. 먹을 수가 없죠. 네,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그런 매체를 접하다 보니까 확실히 남편도 제가 막 뭐라고 막 하기 전에는 막 이거 해야 돼, 막 바꿔야 돼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우유 그렇게 안 좋다고 하니까 못 먹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먹는데 남편이 지금은 아주 좋아해요. 그렇죠. 그렇게 먹으니까 약간 몸이 가볍고 부담스럽지 않고 이제 일단 한국 그 밥 구조로 먹으면 식단으로 먹으면 약간 염분도 많이 섭취하게 되고 하잖아요. 왜냐면 국 간을 해도 막 멸치나 이런 걸로 간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과일이나 채소 먹고 그다음에 우유 대신에 이제 오트밀크 이런 식으로 먹으니까 가볍고 좋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부분 부부 사이에서 서로 남편은 아내 말 잘 안 들어요. 아내도 남편 말 잘 안 듣는데 100마디의 말보다 그 이제 비디오나 그 영상이나 어떤 사진이 아마 남편에게 어떤 큰 변화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간헐적 채식을 하시면서 혹시 주위에도 이러한 간헐적 채식에 대해서 그리고 채식과 어떤 기후 변화의 어떤 깊은 관계성에 대해서도 혹시 얘기를 해준 적은 있나요? 요즘에는 엄마들이 다들 이제 환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뭐 채식을 한다 뭐 이런 거보다는 이제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려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고기 많이 먹으면 잘 큰다고 막 고기를 꼭 식단에 고기 넣고 우유 뭐 몇 밀 이상 먹어야 된다고 막 했다면 요즘 이제 그 식품 영양학 이런 것들 기사를 접하다 보면 채소를 더 많이 먹어야 키가 큰다. 그리고 이제 동물성 제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성조숙증, 요즘 그게 가장 엄마들 사이에서는 성조숙증이나 그런 게 너무 그 화두가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우유나 이런 걸 먹었을 때 항생제 때문에 성조숙증이 안 좋다. 채소를 먹으면 그걸로 인해서 더 키가 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전에는 뭐 무조건 뭐 식단에 고기나 뭐 너무 바쁜 사람들은 육가공 제품 많이 했는데 네. 이제 그런 게 너무 안 좋다고 하니까 이제는 채식으로 많이 반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환경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방금은 키 얘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어떤 박사님의 그 의사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질량기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타고난 유전자가 어느 정도 클 수 있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식습관으로 인해서 키가 더 클 수 있는데 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크면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크면서 반대적 작용으로 이제 그런 육류 섭취를 많이 했을 때 키는 우유나 먹었을 때 키는 클 수 있는데 다른 반대편에 이제 부작용 이제 어떤 질병을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저희 애는 지금 한참 됐거든요. 그렇게 하루에 네. 한 끼 채식하고 그래서 살이 높게 할 때도 있고 한데 키가 작은 편은 아니에요. 그냥 보통으로 잘 크고 있고 그리고 유치원에서는 뭐 제가 채식을 해라 마라 할 수가 없이 그냥 거기 식단대로 나오고 네. 이제 뭐 부담스럽지 않게 먹고 싶다고 하면 저녁에 이제 고기도 먹고 하니까 네.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간헐적 채식에서 그 아침에 먹는 식단은 우리 같이 공유해 줄 수 있을까요? 뭐 자주 먹는? 대단한 건 아닌데 네. 저희 딸은 떡 종류를 굉장히 좋아해서 네. 이제 가래떡 같은 거 항상 이제 냉동실에 얼려놔서 구워가지고 이제 조청 같은 거 찍어 먹고요. 그리고 샐러드 같은 것도 자주 해 먹는데 저희 딸은 발사믹초를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냥 토마토 예전에는 치즈 넣었는데 치즈 이제 빼고 올리브를 좋아해가지고 올리브하고 토마토만 같이 해가지고 이제 버무려서 발사믹초에 같이 샐러드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고구마 그런 거로 간단히 먹고 그 우유 대신에 이제 오트밀크를 마시고 그다음에 어떨 때는 이제 따뜻한 게 마시고 싶을 때는 그냥 차 종류 많이 마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버터나 치즈 많이 먹었거든요. 빵 먹을 때 항상. 근데 지금은 땅콩 버터, 피넛버터 많이 먹고 있어요. 근데 저희 신랑도 처음에는 잘 안 먹어봐가지고 익숙하지가 않았는데 한번 이제 먹어보더니 고소하고 맛있다고 지금은 피넛버터 훨씬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버터보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습관이 뭐 나이 들어서도 간다는 얘기 있듯이 사실은 그 말을 이렇게 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식습관이 100세까지 간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어떤 식습관도 어렸을 때 형성된 게 그대로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아이에게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식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채식은 무엇이다. 그리고 왜 우리가 채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채식을 그냥 정의 내리기보다는 저는 이제 환경을 생각해서 채식을 이제 입문한 사람이기 때문에 간헐적 채식이지만 저희 신랑이 가성비를 엄청 따지거든요. 뭐만 하면 가성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채식이 가성비가 가장 좋은 탄소 감축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채식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식재료에서 나가는 비용이 높다라고 하는 잘못된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채식을 하지만 그렇게 식비에 많은 비용을 차지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딱 그 간헐적 채식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기사에서
그 문구를 봤어요. 이제 왜냐 하루에 3시간 함께 하는 거 가지고 이게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 이게 지구에 대한 무슨 너무 미비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기사에 일주일에 하루만 채식을 해도 1년 동안 자동차 500만 대를 운행하지 않는 효과가 있다. 근데 그걸 딱 듣는 순간 좀 네. 머리를 딱 맞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쉬운데 탄소 감축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다니 생각이 드니까 정말 쉽고 좀 정말 진짜 가성비가 좋은 탄소 감축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힘이 작을 수도 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10사람, 100사람이 모이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이 채식에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은서 씨와 함께 간헐적 채식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도 하루에 한 끼 정도 또는 일주일에 한 끼 정도 평소에 내가 먹는 것보다 조금 더 육류 섭취를 줄일 수 있는 것, 그것은 개인의 건강에도 좋지만 어떤 우리 자연 환경, 기후 변화에 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개인적인 실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방탄소년의 그러니까 디지즈 병이죠. 듣고 오늘 저녁은 뭐 먹지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머리 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뭔가 놓친 듯해 커피 한 모금으로 불안함을 했어 안 흔들린 스트레스 내게 갑자기 다가온 불편한 행복 24 hours 시간 참 많은 하루 종일 잠자도 지금 no problem 몸 부서져라 뭐 해야 할 것 같은데 마냥 삼시세끼 다 먹는 나라 새끼 내 드레시는 내 자신을 물어뜯는 게 깨끗해 넌더 다다다다다 외쳐봐도 성과에 목매매매매매 Hurt that do my thing damn if I fail 계속 burn 성동화 줄을 타 무한전 내 건변 무리적인 건 직업이 주는 스턴 Maybe 내가 아파서 그래 생각이 많은 time I hate that 단순하지 못한 지기 어린 날 나도 참 어려 몸만 어려 절뚝거려 인생 걸어 One for the loud, two for the show Just like I'm so fine Every day 나를 위로해 다 똑같은 사람이야 ain't so special Amen keep on to stay 차분하게 모두 치료해보자고 나의 병 마음에도 방학이 필요해 그냥 일은 일로 해 I'm ill 그래 내가 ill 그 자체 심리학 친구 Oh I never liked him 얼마를 벌어야 행복하겠니 유리 같은 병이 때리지 니 뭐 병든 게 세상인지 나지 헷갈려 안경을 벗어도 어둠은 안 흐릿해져 이 시간 뒤에 어떤 라벨이 붙건 부디 그게 전부 너그 발이 너인 너 다른 병들이 많아 내가 헷갈리는 건 인간이란 본디 추악함을 가진다는 그 마음의 병에 가진 수들만 400개가 더 되는데 해당한다는 좌고 별로 없단 거요 병든 게 세상인지 나인지 단순히 바라보는 해석들의 차인지 그게 다인지 I don't know 누군가를 바꿔보는 것 그것보다 빠른 것은 내가 변화하는 거요 Maybe 내가 아파서 그래 생각이 많은 time I hate that 단순하지 못한 지기 어린 날 나도 참 어려 몸만 어려 절뚝거려 인생 걸어 One for the life, two for the show Just like I'm so fine Every day 나를 위로해 다 똑같은 사람이야 ain't so special Amen keep one two step 차분하게 모두 치료해보자고 나의 병 치료해보자고 나의 병
오늘 저녁은 뭐 먹지? 오늘 또 뭘 해 먹을지 고민되시죠? 맛있는 무언가가 마땅히 떠오르지도 않고 식탁을 차려도 늘 비슷하고 똑같은 메뉴들. 그렇다면 오늘 두부면 야채볶음 어때요? 간단하지만 단백질과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백질과 채소가 넉넉한 메뉴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할 채소는 아주 간단한데요. 먼저 두부면, 그리고 채소, 냉장고에 있는 채소 모두 다 꺼내시면 됩니다. 파프리카, 버섯, 양파, 양배추, 뭐 이런 채소들도 있지만 여러분 냉장고에 썩어서는 안 될 그러한 채소들을 꺼내시면 되는데요. 모두 이 채소들을 먼저 채 썰기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가늘지도 않고 너무 굵지도 않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먹었을 때 좀 씹히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부면 야채볶음에서 키는 뭐냐면 그 고추기름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야채를 볶을 때 그냥 우리가 일종의 식용유라고 하죠. 기름에 볶는데 이 두부면에서는 고추기름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고추기름을 팬에 넣고 살짝 좀 발열점이 올라올 때 마늘과 양파를 넣고 볶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각각 채소에 따라서 익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익는 순서에 따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채소가 거의 익을 때쯤에는 이 면두부를 넣고 그 위에 소금과 채식 중화 소스라는 게 있어요. 이제 채식인들이 쓰는 소스인데요. 여러분은 없으시다면 굴소스 있죠. 굴소스와 같은데 이름이 채식 중화 소스라고 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이제 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어때요? 맛있을 것 같지 않은가요? 단백질과 채소, 미네랄, 모든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는 그렇게 구성된 메뉴 있는데 그 채소의 상큼함, 그리고 아삭아삭한 맛, 그리고 두부면이 주는 고소함 이런 것을 드시면 여러분 아마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실 것 같습니다. 괜찮겠죠?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오늘 진아와 함께하는 지혜로운 채식 생활 어떠셨나요? Well, I'm gonna wor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우리의 건강과 지구 환경 그리고 동물 복지를 위해 하루 한 끼 채식으로 실천하면 어떨까요? 다음 주 더욱 알찬 내용으로 다시 만날게요. 안녕!